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15일입니다. 이 야권이 추진하던 이른바, 여기 이른바를 붙이는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도 보수 통합 신당, 이 당명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미래통합당이다. 미래통합당이다. 그동안에 당명을 두고 자유한국당을 고소해야 된다. 아니다. 새로운 보수당과 합치니까 통합신당으로 하면 된다. 아니다. 미래한국 대통합신당으로 하자. 이렇게 논의를 하다가 결국 미래통합당이 되었답니다. 미래통합당. 아까 왜 제가 이른바 중도 보수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이 중도 보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키겠다는 세력의 말하자면 결합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자유란 말을 지워버렸습니다. 자유란 말도 지우고 보수란 말도 지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당에서는 보수란 말을 지워버리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자유를 지워버리고 두 당을 합쳐가지고 미래통합당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과연 중도 보수의 자유민주정당으로 볼 수 있느냐? 이 당명에서는 그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통합이란 말을 그동안에 우리 정치사에서 보면은 주로 좌파 세력이 이용한 이름입니다. 통합 붙으면은 연상되는 게 좌파 정당입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이라고 하면서 표를 달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보수연합이 맞느냐, 보수중도연합이 맞느냐, 이게 정말 자유대연합이 맞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정당은 이제 제 기억 속에는 뭐 여러 군소정당 있겠지만 자유통일당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래통합당이라는, 이 통합이라는 이름을 쓰는 정당이 또 하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즉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그리고 민주평화당이 합쳐가지고 민주통합당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민주통합당, 물론 총선용 정당이죠. 그럼 미래통합당과 민주통합당, 이걸 보면은 사람이 헷갈리지 않을까요? 통합. 그런데 2달 남았습니다. 이 2달 사이에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을 그냥 유지하고 있었으면은 오히려 다른 정당 이름이 자유한국당보다 못하니까, 또한 이합집산을 하니까 그래도 자유한국당이다 라고 모일 텐데, 미래통합당이라고 신장개업을 하는 정당 이름을 들고 나오니까 미래통합당, 민주통합당 혼돈하지 않을까요? 특히 이게 비례대표 투표에서 저는 미래통합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거로 봅니다. 미래통합당, 총선용 정당으로 미래한국당을 만들었는데, 미래한국당, 민주통합당, 하여튼 헷갈립니다. 자, 그래서 미래통합당은 결국은 이게 새로운 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의 통합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다른 정당을 덧붙여 가지고 중도까지 흡수한다, 이렇게 포장을 했는데, 사실은 중도에서는 지금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일정한 지지율을 얻고 있습니다. 한 3% 정도 지지율을 얻고 있으니까 중도를 통합하려면 사실은 안철수 씨와의 통합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안철수 씨가 워낙 독자 노선이 강하니까 그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게 중도는 없고 그냥 막 옛날 보수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새누리당이라고 보는 게 좋겠네요. 도로 새누리당. 문제는 여기에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가 섞여 있어가지고 선거를 치른 이후에 또 다른 내분이 발생해서 미래통합당이 미래분열당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선거용으로 만든 정당임이 분명합니다. 이 미래통합당, 통합이란 말을 쓰는 정당이 거의 다 선거용으로 만듭니다.
근데 미래통합당에는 자유한국당처럼 가치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자유라는 가치와 국가, 한국이라는 가치가 다 들어있어서 정말 좋은 정당 이름입니다. 지금까지 지은 정당 이름 중에서 가장 좋은 정당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팽개쳐버리고 미래통합당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일단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을 만들고 기존의 8인 지도부, 8인 지도부라고 하면 최고위원인데 최고위원회 원희룡 제주지사, 이준석 새보수당 젊은정당 비전위원장을 비롯한 최고위원 4명이 추가 합류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일부 불만이 있는 세력들이 이탈을 했는데 지금 김형호 관리위원장 체제를 기본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번 통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란 당명의 그 자유를 지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자유한국당 등 한국의 우파 세력은 지금 문재인 정권을 비판할 때 제일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헌법에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있는데 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라고 가르치느냐. 그 민주주의는 북한식의 인민민주주의가 아니냐. 왜 자유를 지우느냐. 교과서에서 왜 자유를 지우려고 하느냐. 자유를 왜 지우느냐. 또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은 자유라는 말을 굳이 빼려고 한다. 실제 이분의 연설문을 분석을 해보면요. 평화, 개혁, 민족, 민주는 수십 개가 나오는데 자유는 하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꼭 자유를 써야 될 때 안 써요. 자유를 배척한다는 거죠. 자유를 배척한 민주주의가 독재입니다. 자유를 배척한 민주주의가 인민민주주의든지 무슨 말을 민중민주주의든지 갖다 붙이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독재로 갑니다. 그렇게 비판을 하던 이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자유를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앞으로 왜 자유를 지웠느냐라고 비판을 하면은 당장 당신들이 먼저 당명에서 자유를 지웠지 않느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왜 자유를 지웠을까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자유하면은 이승만 대통령 때의 자유당이란 이름이 생각이 나서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준다. 자유가 위화감을 준다. 말이 됩니까, 그게?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자유를 내세우면은 젊은 사람들 표를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미래를 내세우자. 통합을 내세우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건 보수 정당이 아니에요. 자유의 가치를 포기한 정당은 그것은 절대로 보수당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행히 자유통일당이 우리의 맹세라는 근사한 문장을 만들었다고요. 우리의 맹세, 우리의 신념은 자유, 우리의 무기는 헌법, 우리의 주적은 김정은, 우리의 목표는 자유통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당명도 자유통일당으로 하고 얼마나 떳떳합니까? 그런데 왜 중도 보수, 이 중도란 말을 한국에서 잘못 쓰면은 기회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을 드러낸 게 이번에 중도통합당이 기회주의적인 정당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게 자유를 지웠다는 사실입니다. 자유는 이승만 대통령이 선물한 위대한 가치 아닙니까? 우리 헌법의 최고 가치자 이념을 뭐라고 규정하느냐 하면은 바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입니다. 자유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남북한이 같은 민족인데 또 해방되었을 때는 북한에 훨씬 공업시설이 많았는데 전력도 북한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70년 지나 보니까 북한은 지옥으로 변하고 대한민국은 천국 다음에 한국이 되었다. 왜 이래 됐느냐? 복잡하게 설명하지 말고 한마디로만 설명해 주시오 하면은 자유죠.
북한은 자유가 말살되었고 남한은 자유가 넘쳤다. 사람에게 자유를 주니까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근사한 나라를 만들었다. 문명을 만들었다. 이런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유라는 명칭을 굳이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 새로 집어넣는다는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이라고 있는데 그걸 지우개로 굳이 없애려고 하는 이 정당 어떻게 보면은 이 명칭이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맞은 2008년에 제가 팜플렛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건국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라는 팜플렛을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자유를 존중하는 것은 나라를 세우는 근본이다. 철인 대통령, 철인 통치자 이승만이 선물한 자유가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유. 독립정신이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옥중에서 쓴 위대한 책이 있습니다. 20대 말 30대 초반에 30대에 걸쳐서 쓴 이 책은 이분이 그때 이미 정신적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자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유의 위대한 생산성, 자유의 위대한 잠재력. 한국인에게 자유를 주면은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그 지성과 야성이 폭발해가지고 인류 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원대한 비전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식민지로 넘어가기 직전의 암울한 조선조의 감옥에 갇혔던 이승만이었습니다. 독립정신에 나타난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에 대한 의록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유를 자기 목숨처럼 여기며 남에게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권리 또한 존중해야 한다. 우리 집 종이나 다른 사람들의 하인 또는 부녀자들과 아이들까지 모두 존중해야 한다. 이승만의 자유는 평등입니다. 결국 개화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어서 폐단이 있더라도 윗사람들이 어느 정도 손해를 보는 것이 옳다. 자유를 주어가지고 부작용이 일어나도 그것은 윗사람들이 참아야 한다. 그래야 자유의 책임이 생긴다. 뜻 아니겠습니까? 부디 깊이 생각하고 고집 부리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힘껏 일하고 공부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자유의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스스로 활력이 생기고 관습이 빠르게 변하며 나라 전체에도 활력이 생겨서 몇십 년 후에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를 존중하는 것은 나라를 세우는 근본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이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겠다는 이 정당이 자유를 부끄러운 단어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자유를 지우면 되겠습니까? 복이 오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법률로 바로잡지 못하고 오직 종교, 그 중에서도 기독교를 통하여 바로잡을 수 있다. 기독교를 근본으로 삼지 않고는 온 세계와 접촉할지라도 참된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라는 이 한국 민족사에는 없는 새로운 개념을 발전시킨 것이 서구의 기독교, 특히 1517년 종교개혁 이후의 개신교의 역할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정신의 뿌리박은 자유. 요새 정광훈 목사가 이승만 광장이라는 명명을 하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 기독교가 일어나야 한다는 게 다 이거 이승만 정신의 개성이라는 뜻인데,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자유를 지웠습니다. 감사합니다.